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2분기 부산 합계 출산율이 0.6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인 가운데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직원들을 위해 만든 열린 문화 공간이 사회적 약자인 창작자들의 전시 기회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배후 도시인 공항 복합도시 사업 계획이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게 될 교통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수도 배관 부실 시공으로 의심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전국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부산은 1.3%가 감소했는데요. 합계 출산율도 감소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중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부산에서는 976명이 태어났습니다. 6월 출생아 수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6월까지는 6,424명이 태어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6,808명인 것과 비교하면 5.6%가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역시 줄었습니다. 올해 2분기 부산 합계 출산율은 0.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이 올해 1분기 0.68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다시 감소한 겁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부산 각 구군을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중구에서 태어난 아기는 70명에 불과합니다. 중구 합계 출산율 0.32명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 높은 곳은 4곳에 불과했고 강서구가 0.99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1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 같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기가 없으면은 부산이 없고 대한민국이 사라질 건데 저출산을 막으려고 하면은 저 예산실에 올라오는 예산이라든지 이 모든 거를 우선적으로 삭감하지 말고 좀 반영을 해주려는. 한편 이종환 의원은 저출산 극복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보다 실질적인 곳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법원 청사에는 숨겨진 미술 전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마련한 이 공간이 젊고 소외된 창작자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도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진 그림. 이 안에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다릅니다. 코를 들고 입을 벌린 코끼리 그림. 이 안엔 고래와 얼룩말, 악어 등 온갖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사람과 동물, 집과 차 등 익숙한 소재로 재미나게 표현된 그림들. 이 그림들의 주인공은 발달장애를 가진 시각예술 작가들입니다. 블루아트 작가들에게는 자아 정체감을 높이고 또 장애예술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몸과 마음이 조금 힘드신 분들에게는 그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요.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 작가 모임인 블루아트의 마음으로 그린 그림전입니다. 9명의 작가들이 가족과 행복, 여행, 꿈 등이 제목에 들어간 작품 4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의 장소도 이색적입니다. 건물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역 주민과 다양하게 소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전시를 희망하는 작가에게 전시 공간을 무료로 대여하고 작품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법원 직원과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일상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부산법원 열린문화공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법원 열린문화공간은 오는 10월 개관 1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100여 명의 작가들이 개인이나 단체전으로 400여 작품을 이곳에 선보였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내년 전시 신청도 모두 마감됐습니다. 한편 부산법원 열린문화공간에서 10회째 맞는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6일까지 열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되는 공항복합도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가덕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반기고 있지만 공항 접근철도 노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당초 가덕도 4곳에 공항 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상에 지으려던 공항을 대항에 배치하면서 공항 복합도시는 3개 지구에 조성됩니다. 두문지구에는 신재생에너지 거점 단지를, 천성지구는 범위를 확대해 부족한 관광, 휴양시설을 조성합니다. 눌차지구 역시 범위를 넓혀 주거, 상업, 업무시설을 비롯해 기존 대항에 들어서려던 물류단지 기능까지 갖추게 됩니다. 900만 제곱미터이던 공항 복합도시 전체 면적은 990만 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가덕도 주민들의 이주단지는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이제 바다를 메우고 산을 절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이주택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소양원 밑으로 해가지고 그 산 기슭에 이제 아파트를 들어서게 하고 그리고 공항 물류 비즈니스가 들어설 이 상업지역 그 중간에 저희들이 이주택지를 만들어 달고 그 그림이 오문치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공항 접근철도 노선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노선은 공항 복합도시를 거치지 않고 가덕도 산지를 관통해 공항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들은 노선을 눌차지구 쪽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는 오히려 절약된다며 가덕역 설치를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올해 초 국토부는 부산시가 요청할 경우 노선 변경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업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항 복합 도시를 충분하게 지원하고 연계되어질 수 있는 그 대안 노선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가업지시에 나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반영하지는 못했다. 그러면 엉터리 아니냐. 공항 보상대책위는 국토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국회에도 노선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8일 부산시와 울산, 경남, 철도공사 등이 참여하는 가덕신공항 접근교통망 전담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입주민들이 때 아닌 침수 피해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부실 시공을 의심하지만 건설사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5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 입구에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한 동에 250세대가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4기 중 2기를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처음에 아예 엘리베이터가 안 된 때보다는 한 대가 되고 2대가 돼서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인 것 같았는데 내일 또 이사가 들어와서 하나를 엘리베이터를 이사가 써야 돼서 또 한 대만 이용해야 된다니까 또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개학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또 배로 붐빌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전날부터 걱정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사고가 난 건 지난 일요일 새벽입니다. 아파트 맨 꼭대기 층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도 배관이 터지는 바람에 이곳에서 흘러나온 수톤의 물이
엘리베이터 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당시 주민 신고로 소방대가 출동해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배관을 긴급 보수하고 배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기는 자체 복구했고 한 기는 옆동 엘리베이터 부품을 가져와 교체했습니다. 때 아닌 침수 피해로 아파트 주민 전체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부실 시공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공할 때 체결이 제대로 안 된 거다. 그리고 그게 없대요. 그 체결됐던 거 날아가고 이런 자기도 이런 경우는 뭐 처음 본다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근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 똑같은 일이 불과 2주 전에 그 화명 똑같은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하지만 시공사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뭐 하자 보수 담보 책임 기간도 지금 상당히 지난 기간이라 저희 쪽에서는 뭐 보수를 해드리긴 어렵다고. 엘리베이터가 정상 운영되려면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문제가 된 배관을 전수 점검하는 한편 현재 건설사와의 하자 보수 소송에도 이 문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민원 업무를 보러 간 관공서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간 허비했던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부산 서구청이 특히 심했는데요. 서구가 주차 타워 건립을 통해 주차 불편 줄이기에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청 주차장. 오전 시간 청사는 이미 민원인과 구청 직원들의 주차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에 청사 밖은 차량들의 대기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구청이나 뭐 관공서나 다 똑같지만은 많이 기다리면 불편한 거는 사실이지. 한 대가 나와야 한 대가 들어갈 수 있기에 구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긴 대기 시간에 민원인들은 차량을 돌리기도 합니다. 효율적으로 조금 뭐 타워를 세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되면 저희 한 번씩 올 때 그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주차난에 도움이 될 주차 타워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 2개 동 규모로 50대 이상 차량을 댈 수 있는 신규 주차장이 세워지면 이 민원인이 겪던 주차 불편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 타워가 신축되면서 만성적인 주차난이 일부 해소되어 민원분들이 구청을 출입하는 대기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주차 타워가 들어서면 청산의 총 주차 가능 대수는 142대, 19억 원을 들여 내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서구는 내년 4월 주차 타워가 정식 운영에 들어갈 경우 날마다 주차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를 지나게 될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가 일부 구간 지하화를 확정지었습니다. 주거시설 밀집 지역 3개 역을 지하로 통과하게 되는데요. 관련 예산도 함께 증액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하구 하단에서 을숙도,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를 지나 신호동, 녹산공단까지 이어지는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 전체 13.47km 길이에 11개 정거장과 1개 차량기지가 들어섭니다. 강서구 교통난 해소와 가덕신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초 교각을 세우고 지상으로 운행하는 것이 추진됐지만 일부 구간 지하화 요구가 이어졌고 최근 명지국제신도시 3개 역에 대한 지하화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서구 김도읍 의원은 기재부와 국토부를 설득한 끝에 신도시 2.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1조 1,265억 원에서 지하 역사 건설을 위한 예산 3,224억 원을 증액해
총 사업비는 1조 4,489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단 녹산선은 명지 경일고등학교 인근까지 지상으로 달린 뒤 명지지구 1단계와 2단계 사이길을 지나 부산지법 서부지원 인근까지 3개역을 지하로 통과해 다시 지상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차량 기지는 르노코리아 오른쪽 수변 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다음 달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과 연말 조달청 입찰 등을 거쳐 내년 착공, 2029년 12월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소방본부에서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들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지상에 위치한 펌프차에서 호스를 연결해 지하로 내리고 차량 하부 배터리에 집중적으로 물을 분사합니다. 동시에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질식 소화덮개를 차량에 씌웁니다. 초기 진화 후 지게차와 견인차를 이용해 차량을 외부로 옮기고 이 과정에서 열폭주를 막기 위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경영 펌프차에서 물을 뿌립니다. 건물 외부로 빼낸 차량은 수조에 놓고 물을 부어 화재를 완전히 진화합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실시됐습니다. 특히 이날 투입된 경영 펌프차 한 대는 시범적으로 높이를 조정한 뒤 현장에 처음 투입됐습니다. 지게차로 끌 때 재발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경영 펌프차를 배치를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냉각을 하면서 재발화 방지를 하는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경영 펌프차 지하 주차장 진입 활용 방안을 검토한 뒤 보유 중인 9대도 높이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0월까지 부산 지역 790여 곳의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소방시설 작동과 방화문 관리 상태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 신축 공동주택 사업계획 심의 단계에서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지상층 이전이 어려울 경우 내화벽,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 설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방화벽과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 소화 덮개, 충수용 급수 설비 등 장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연제구가 추진하는 테마별 둘레길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 등을 잇는 역사길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동시에 역사성을 갖춘 장소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송태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부터 연제구가 추진하는 둘레길 조성 사업. 역사와 자연, 음식 등 5가지 테마로 나눠 지역을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중에서도 역사길은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 등 옛 거칠 삼국의 흔적을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연제 둘레길을 조성을 했는데 역사, 기록, 음식, 자연 이런 5가지의 테마로 5가지의 둘레길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연제구가 가지고 있는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을 포함한 연제 역사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제 역사길은 온천천 세병교를 시작으로 톳고개로 거울바위 공원을 잇는 7.3km 구간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배산숲길 초입 구간은 전통적인 정자가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동시에 역사성을 띤 장소로 탈바꿈합니다. 앞서 정돈을 마친 배산치유숲길과 온천천 산책로와 함께 지명의 유래를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도 계획됐습니다. 연산일동 주민센터로 통하는 길에다가 우리 거칠 삼국을 알 수 있는 그런 벽화라든가 여러 구조물을 만들어서 오는 학생들한테나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연제구에 이 역사성을 갖도록 전통 정자를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정자를 져서 우리 주민들한테 역사를 알리고 또 먼 훗날에는 여기 앞으로 갖고 와서 버스킹도 하고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군은 올 하반기부터 연제 역사길과 막길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민 참여단을 통한 불편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제구가 추진하는 5개 테마별 둘레길은 오는 2026년 제 모습을 갖출 전망입니다. HC 뉴스 송태웅입니다. 얼마 전 BTV 뉴스를 통해 부산의 유료도로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백양터널입니다.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넘겨온 이후에도 유료화 연장을 추진해 여론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무료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부산시로 관리 운영권이 넘어오는 백양터널. 시는 교통 혼잡을 이유로 무료가 아닌 유료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통행료의 반값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 이러한 정책에 동의한 시의회는 물론 부산 진구의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박형준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 개선과 터널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첫 번째 안을 검토해왔습니다만 최근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각계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 제가 실무부서와 몇 차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시는 무료화에 따른 관리 운영비로 연간 6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신백양터널 건설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신백양터널이 건설되면 다시 유료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차후에 유료화되는 부분은 현재 차로수가 4차로거든요. 7차로가 되기 때문에 유료도로 체계상 여러 가지 교통량의 해소가 충분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료를 통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는 오는 2027년 신백양터널 건설을 시작해 31년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백양터널의 관리 운영권을 신백양터널 사업자에 맡기고 대신 통행료는 600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한시적으로 무료화한다는 겁니다. 어쨌건 박형준 시장의 이번 결정으로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이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과 같은 더 큰 논란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